네,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림의 검은 점은 판자의 회전축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림에 표시된 힘들 중에서 판자의 가장 큰 돌림힘을 작용하는 것은 그랬는데, 여러분 정의와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크라고 하는 건 돌림힘이라고 하는 건 R 수직 F 이런 식으로 구해지죠. 또는 RF 수직 아니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R의 크기, F의 크기 그리고 이 둘이 이루는 각도의 사인 값 이렇게 해서 RF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지금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힘이 가해지지만 이제 모멘트 8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이 길이를 보자면 이 길이를 우리가 이제 X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500N 이 B에 해당하는 타우 B는 500X 이렇게 나오겠죠. RF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이렇게 나올 테고, 그런데 여기 똑같은 500이 이렇게 가해지는데 얘는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해지면 거리가 요만큼의 거리가 모멘트 8이 되겠죠. 이만큼의 거리. 그렇죠? 그래서 요 X보다는 이게 이 힘이 더 커요. 그렇죠? 이걸 이제 타우 2라고 하자면 타우 2는 이 500N 곱하기 그 힘까지의 거리니까 이만큼의 거리를 얘를 뭐 y라고 할까요? 500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800N은 이 힘을 연장하면 결국 이 점을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타우 a와 같이 타우 d도 제로가 나오고, 타우 c는 c의 경우에는 500 곱하기 얘는 500N인데 여기까지의 거리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제 수직한 거리를 곱하니까 이제 l이 되겠죠. 그래서 500l이 되는데 x하고 y하고 l 중에서는 x, y, l 중에서는 l이 가장 크겠네요. 그렇죠? 그림상.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죠. C. 답은 C번이 될 거다. 돌림힘의 크기는 그 길이 곱하기 힘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5번에 가보면 그림과 같이 이제 막대에 8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얘가 80N 이렇게 되는 거죠. 막대의 길이는 5m이고, 그럼 얘가 5m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5m. 세타가 37도. 그렇죠? 요 각이 37도. 그럼 요 각도 37도. 이 각은 얼마가 되겠어요? 53도. 이렇게 나오겠죠? 53도. 자, 이때 x는 3m, y는 4m. 여기 이제 4m죠. 4m. 다음 이제 F에 의한 돌림힘으로 맞는 것은 역시 우리가 돌림힘은 R 수직 F 또는 RF 수직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F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F는 이제 80N으로, 그럼 이 F의 연장선을 긋고 거기까지 수직 거리니까 바로 이 3 곱하기 F가 되겠네요. 따라서 타우는 이렇게 커졌지? 타우는 3 곱하기 잠깐만 다시 이거는 3 곱하기 F가 80N이니까 240Nm 이렇게 이제 토크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답이 어디 있어요? 2번인가요? 2번? 거리 곱하기 이제 이게 모멘트 8이라고 하는 거죠. 모멘트 8 또는 우리가 이제 R 수직이라고 썼던 거 이것들 여기 이제 3m가 되는 거고, 그 힘이 이제 80N 이렇게 될 겁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R의 크기, F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때 세타는 뭐라고요? R 벡터와 F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R 벡터는 뭐예요? 힘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벡터가 R 벡터죠. 이 벡터가 바로 R 벡터가 되는 거죠. F 벡터는 이 벡터가 되는 거고. 그럼 R 벡터와 F 사이 벡터가 이루는 각은, 자, F는 평행하게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 각이 F와 R이 이루는 각도가 되는데, 요게 이제 90도에다 53도 더하면 143도가 되겠죠. 그래서 R의 크기는 그냥 L의 크기죠. 5m 곱하기 F는 80 곱하기 사인 90도 더하기 53 이렇게 보려면 되는데, 요거는 5 곱하기 80 곱하기 요거는 뭐 코사인 53도랑 같죠. 코사인 53도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런 게 있나요? 이런 게 5 곱하기 80이면서 사인 30줄 뜨니까 틀렸죠.
그래서 코사인 5 곱하기 코사인 53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도 되고, 또 코사인 53도는 이 삼각형에서 보면 L분의 3이잖아요. L분의 3. 그죠? L분의 3. 이렇게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L분의 3이니까 5분의 3이죠?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코사인 53도를 다시 쓰면. 그럼 결과적으로 또 5가 약분되고 80 곱하기 3N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을, 5번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는 이제 8번이 되겠는데요. 8번에 보면, 자, 줄에 매달린 작은 물체 M이 마찰 없이 원궤도를 따라 회전하고 있다. 그림과 같이 회전축을 통해 외부 돌림힘이 없이 실을 잡아당겨 실의 길이를 짧게 할 때, 지금 이미 돌고 있는 거죠. 잘 돌고 있어요. 지금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현재 속력을 V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M이 R, V로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운동의 경우 우리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일단 원운동하고 있다면 구심력 공부해 볼 수 있었죠. 구심력 어떻게 구해요? F는 M 구심각도 R분의 V제곱 또는 MR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군동량 있죠. 가군동량 L은 MV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또는 V가 R 오메가니까 MR 오메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당기면 축방향으로 당기면 이 실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겠죠. R이 감소합니다. 그렇죠? R이 감소하면 외부에서 힘을 가한 거죠.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성립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까지 고려하면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긴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에너지 보존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가군동량 보존 법칙으로 구하는 겁니다. 가군동량 보존 법칙.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서 에너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기보다는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겠죠. 그래서 가군동량 보존 법칙은 처음 가군동량 L0는 나중 가군동량 L과 같아요. 그래서 L은 I 오메가가 되겠죠. I0 오메가 0는 처음 나중 가군동량 관성 모멘트 I 곱하기 오메가랑 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MV가 아니라 MVR이죠. 여기는 잘못 썼네요. 가군동량은 MVR이고 V가 R 오메가니까 MR 제곱 오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다시 수정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관성 모멘트로 표현하면 I 오메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I는 얘가 이제 입자잖아요. 한 개의 입자니까 MR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MR 제곱, 그죠? MR의 제곱의 값이 바로 관성 모멘트가 되고, 여기 이제 오메가 제로, 그래서 R0 이렇게 되겠고요. 질량은 그대로인데 반지름이 달라져요. MR의 제곱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물체의 각속력은 어떻게 돼? R이 감소하는 거죠. R이 감소하면 오메가는 증가해야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량이 같으니까 이 경우에는 다시 또 R 제곱 오메가가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작아지면 오메가는 증가, 각속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실제 한번 여러분들 해봐도 돼요. 그죠? 반지름이 줄어들면 이게 뭐예요? 오메가가 뭐예요? 시간당 각속도잖아요. 시간당 각속도. 각이 더 빨리, 회전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겠는데요. 사람들이 지구의 적도를 향해서 대규모로 이동한다면,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이제 회전하고 있죠.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어디로 가요? 적도로 다 이동한다고 하죠. 이렇게 적도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회전 반경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는 그대로지만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관성 모멘트는 변하고 있겠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MR의 제곱이에요. 입자들에 관해서는. 근데 이게 다 적도로 오게 되면 이 회전 반지름이 다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럼 I가 증가하면 I 곱하기 오메가인 가군동량은 일정해야 되는데, I가 증가하니까 오메가는 감소해야겠죠. 천천히 돌게 되는 거죠. 하루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야. 하루의 길이. 한 번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인데 더 천천히 회전할 테니까 하루는 길어지겠죠. 그래서 근거는 각운동량 보존이 되는 거고 에너지 보존 아니겠죠. 예. 하루의 길이는 길어진다, 증가한다 이렇게 답이 돼야겠네요. 예. 자, 이제 18번 문제로 가볼까요? 이제부터 주관식 문제인데 예, 그림 8.40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의 팔뚝이 삼두박근을 이용해서 삼두박근이 예, 여기가 삼두박근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두박근이죠. 우리 이제 안쪽 팔 그죠? 안쪽 팔꿈치 안쪽 여기 이제 이두박근 바깥쪽 아래쪽이죠. 아래쪽 우리 이제 아래쪽이 이제 삼두박근이라고 하는데 예, 삼두박근에 작용하는 힘도 구하고 돌림힘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M하고 그죠? M은 이제 공이죠. 예, 공하고 가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돌림힘은 이제 가속도가 나오면 토크는 I, 알파 이렇게 이제 각가속도로 구해줘야겠죠. 물론 여기에 이제 여기에 필요한 돌림힘 그랬는데 이때의 돌림힘 그럼 사람의 팔은 무게는 고려 안 하나요? 사람 팔의 무게도 고려해야 되는데 A번 문제는 그런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사람 팔의 무게는 고려하지 말고 이 공에 대해서만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공의 관성 모멘트 I는 M R의 제곱인데 이렇게 회전하는 반지름이 31cm잖아요. 그 R의 제곱 곱하기 여기 알파는 R분의 A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 각속도 알파는 선속도 A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선가속도는 접선 가속도가 되는 거죠. 접선 가속도. 네. 자, 그래서 이때의 A는 접선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그냥 MRA 이렇게 나오겠고 질량이 3.6kg 곱하기 반지름이 얼마예요? 회전 반지름이 0.31m가 되고 가속도가 7.0이라고 돼 있죠. 7.0 곱하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은 요거의 단위, 토크의 단위니까 뉴턴, 미터 이렇게 이제 답을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B번에 보면 삼두박근이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이 근육이 끈처럼 이걸 당겨야 팔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당기는 힘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토크가 F가 됐으니까 토크가 이 값이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토크는 RF가 돼야겠죠. RF. 근데 이때 R은 이 힘의 모멘트 R 수직이 되는 겁니다. 힘의 모멘트. 요 R이 아니에요. 이 R은 뭐예요? 이 공의 회전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고 요 아래 R 수직은 이 F의 이 모멘트 8이죠. 근데 회전축이 요점이니까 요 F까지의 수직거리 2.5cm를 여기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0.025m가 되겠죠. 0.025m 곱하기 F 이렇게 나와서 F는 요거 R 수직분의 즉 0.025분의 3.6 곱하기 0.31 곱하기 7.0 요거죠. 토크 타우 구한 거 여기를 넣어주면 이제 F가 구해지게 되는 거고 단위는 그대로 뉴턴으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18번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로 가볼 텐데요. 좀 지워보겠습니다. 1kg의 공을 천천히, 그래서 여기 이제 공의 질량이 바뀌었죠. 의 질량이 1kg이 됩니다. 그래서 M은 1kg 이렇게 해주시고, 팔뚝만 사용해서 던지는데 삼두박근에 의해 팔뚝이 팔꿈치에 대해서 회전한다. 공은 0.38초 동안 정지 상태로부터 8.5m/s까지 균일하게 가속된다.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이 공의 가속도를 구하면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고 시간이 0.38초 동안에 속도가 0에서 8.5m/s까지 증가했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이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속도는 물론 이제 접선 가속도가 되는 거고 A번에 보면 8의 각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각가속도 알파를 구하는데 얘의 가속도, 선가속도, 접선가속도 A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알파는 R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한 A를 뭐로 나눠요? 반지름, 회전 반지름 0.31m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나왔어요? 라디안 퍼 세크의 제곱이라는 각각도를 얻어낼 수 있겠죠. 요거 AT는 요걸 이제 대입하면 되겠고요. 자, B번에 보면 삼두박근의 힘을 계산하라. 얘가 그래서 이 계산하면
토크는 RF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질량이 3.7kg인 팔뚝은 막대 끝에 있는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균일한 막대와 같다. 그래서 여기가 막대 끝이고 이 팔의 질량을 이제 무시하지 않는 거죠. 팔의 질량을 3.7kg으로 두는데 한쪽 끝을 축으로 회전하는 경우에 관성 모멘트는 얼마가 돼요? 3분의 1 m 곱하기 l의 제곱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표에서 보거나 계산해 보면 되는데 이제 한 끝을 축으로 회전하는 막대입니다. 막대. 그래서 l은 전체 길이가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3분의 1 곱하기 8의 질량 3.7kg 곱하기 길이가 0.31m죠. 0.31에 제곱해줘서 i를 구할 수 있어요. 단위는 질량 곱하기 미터의 제곱이니까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이런 단위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제 삼두박근의 힘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전체 토크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토크는, 자, 이 공을 돌리는 토크, 타우 M하고, 이 팔을 돌리는 토크가 필요하겠죠. 대문자 M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소문자 타우 M은, 여기서 이제 소문자 타우 M은 F, IR파로 그냥 바로 구해줘야겠죠. 둘 다 팔이나 이 공이나 둘 다 가속도 알파로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IM 더하기 IM의 알파 이렇게 되겠죠. 뉴턴의 제2법칙. 타우는 I 알파니까요. 그렇죠? 각 가속도 알파를 여기서 구한 거고 여기서 구한 알파를 여기다 쭉 갖다 또 다시 또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IM은 뭐가 돼요? 이거는 입자니까 공이니까 M R의 제곱, 그죠? L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8 길이 L, 그죠? ML의 제곱 되는 거고, 8은 3분의 1 ML의 제곱 되는 거고, 그래서 알파 쓰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L의 제곱으로 굳이 또 묶어내면, 스몰 m 더하기 3분의 M 곱하기 L의 제곱 알파, 이렇게 이제 써도 되겠죠? 네, 그래서 각가속도 알파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고 길이 0.31을 L에다 넣어주고 질량 1kg 더하기 3분의 3.7kg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죠. 다시 보면 답을 1 더하기 3분의 3.7 곱하기 길이 0.31의 제곱 곱하기 알파. 알파는 요거 그죠? 요거 계산해서 넣어주면 타우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뭘 구하는 거라고요? 타우는 이제 구했죠? 그러면 RF에서 F 구해주면 되겠죠. 이때 R은 또 얼마예요? 2.5cm, 0.025m 해주면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네요,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R은, F는 얼마가 나와요? F는 R분의 이제 타우. 타우는 요거 구한 거 타우 여기다 넣어주고, 타우예요. 그 다음에 R은 여기 팔 꿈치에 이 삼두박근에 가하는 힘이니까 힘까지의 거리 2.5cm, 0.025m 넣어주면 F가 구해지겠습니다. 자, 다들 이해했죠? 예. 자, 조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라고, 하지만 복잡하긴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공부한 내용 가지고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저는 바래요. 예. 자, 이번에는 이제 31번 문제인데, 반지름이 R인 공이, 요 반지름이 R이라는 얘기죠? 여기 반지름이 R인 공이, 반지름이 라지 R인 트랙의 안쪽에서 구르고 있다. 공이 점점 쭉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공이 트랙의 수직 가장자리에, 수평 가장자리에 수직 옆에서 이제 정지 상태로부터, 그럼 처음에 정지 상태라는 얘기가 나왔고, 미끄러짐 없이 구를 때,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는 얘기는 굴러가는 겁니다. 정말, 그죠? 브레이크 밟아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대굴대굴 잘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우리말 이해 잘 해야죠. 트랙의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할 때 순간속력, 이렇게 지나가는 이 순간속력 V를 구하라. 자, 이거는 높이 있던 것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중력이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운동량 보존 이런 걸 쓸 수 없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처음 상태, 여기가 이제 1번 상태, 여기가 2번 상태 이렇게 얘기할까요? 1번 상태일 때 역학적 에너지는 2번 상태에서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처음에 정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아예 0이 돼서 운동 에너지 빵,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없는 거고, 높이, 위치 에너지는 이제 중력 위치 에너지가 되니까, 이 바닥을 아예 높이가 0인 곳으로 잡으면, 이때는 이제 2번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가 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P1은 K2가 되겠죠. P1은 mg
R이죠. 높이가 R이니까. 그렇죠? 얘를 기준으로 높이 R에 있었죠. mgr은 2분의 1 m 속도 v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v는 얼마가 돼요? v는 루트 EGH라고 쓰면 그냥 미끄러지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한 거지 구르는 물체가 아니에요. 왜냐면 굴러가면 무슨 운동 에너지도 생겨나요? 여기에 뭐까지 생겨나요? 그렇죠. 회전 운동 에너지가 생겨나야겠죠.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오답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구슬이죠. 구슬. 반지름이 R인 공 그랬는데 이 공은 속이 차 있는 공이에요. 속이 차 있는 공. 자, 속이 차 있는 공은 관성 모멘트가 얼마예요? 9. 이거 9가 있죠. 공은 속이 이제 비어 있으니까 사실 공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고 속이 차 있는 9라고 하자면 I가 5분의 2 질량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되고 만약에 실제로 이 안이 비어 있는 공이라면 그때 I0라고 할까요? I0는 3분의 2 MR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차 있는 이건 찬 9. 속이 찬 9하고 속이 차 있는 9하고 빈 공하고는 달라요. 근데 속이 차 있는 9라고 합시다. 속이 차 있는 9. 자, 그러면 요게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2분의 1 i가 5분의 2 mr의 제곱이 되는 거고 오메가는 얼마가 돼요? 오메가는 얘가 구르는 속력, 구르는 각속력 오메가는 r분의 v죠. 오메가는 r분의 2. 그죠? 각속력을 속도로 표현하면 r분의 v가 돼요. 그래서 여기 r분의 v의 제곱을 해주면 r의 제곱이 여기가 이제 약분이 되겠고 남는 건 5분의 1 mv 제곱이 남겠죠. 그래서 10분의 1 mv 제곱, 5분의 1 mv 제곱 더하면 10분의 7 mv 제곱이 나와서 v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v가 루트 7분의 10 gr이 돼야겠죠?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답을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반지름이 주어지면, 여기는, 스몰 r이라고 써줘요. 라지 r이 아니라 스몰 r이죠. 예. 그렇죠. 여기가 이제, 대문자 r이네요. 그렇죠? 대문자 잘못 썼네요. 잘못 썼어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맞았죠? 이게 이게 우변이고 이게 좌변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V는 루트 7분의 10 GR이 맞죠? R. 이렇게 높이 R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속도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1번도 정리를 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보는데, 균일한 원판이 마찰 없이 중심축 주위를 3.3 이건 뭐죠? REV 회전 수죠. 1초당 3.3 회전하고 있다. 회전하고 있는데 질량이 원판과 같고 길이가 원판의 지름과 같은 막대가 나서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면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예. 둘은 각자의 중심이 겹친 상태에서 회전한다. 합체된 두 물체의 각 진동수는 얼마인가? 질량이 같아요. 얘의 질량하고 이 막대의 질량이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뭐만 들고 있어요? 처음에 원판만 잘 돌고 있는데 여기서 뚝 떨어져요. 무슨 법칙?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은 I0, 오메가 0, 이건 L0가 되겠죠? 처음 각운동량이 되고 나중 어떻게 돼요? 나중은 두 개가 이제 결합을 하죠. 그럼 나중 각운동량, 나중 관성 모멘트, 나중 각속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처음 각운동량인 관성 모멘트, 이 원판의 관성 모멘트를 I0라고 하자고요. I0. 뭐 그대로 I0 이렇게 써도 되고 반지름을 안다면 반지름을 또 써주세요. 여기 반지름을 안다면 얘를 R이라고 할까요? 네, 반지름을 안다면 자 그런데 이 반지름으로 써주면 어떻게 되세요? 원판이니까 원판의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2분의 1 mr의 제곱. 원판의 경우에는 2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2분의 1 mr의 제곱이 되고 나중에는 두 개가 같이 돌아가죠. 그럼 나중 i는 i0 더하기 i 막대까지. 그렇죠? i 막대. 이렇게 더해줘야 되는데 막대의 관성 모멘트는 얼마예요? 막대는 중심을 축으로 회전하죠. 그러면 얘는 이제 12분의 1 m 곱하기 전체 길이의 제곱이에요. 전체 길이의 제곱은 얘는 이제 2r이 되겠죠. 2r. 그렇죠? 오른쪽으로 r, 왼쪽으로 r만큼 있으니까 얘는 2r의 제곱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2분의 이제 4가 되니까 3분의 1 mr의 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판의 관성 모멘트가 2분의 1 mr의 제곱이고
똑같이 스몰 m이라고 합시다. 얘도 스몰 m. 그리고 막대 관성 모멘트가 3분의 1 mr의 제곱이죠. 그러면 나중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m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두 개가 이제 더해졌으니까. 예. 그러면 L0와 I 처음 관성 모멘트 가군동량과 나중 가군동량이 같아요. 보존 법칙이 적용된다면, 그죠? 적용되니까. 그러면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 그죠?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I 분의 I 제로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I 제로 오메가 제로는 I 곱하기 오메가니까. 따라서 우리 나중 각속도를 구하려면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곱하기 I 분의 I 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레볼루션 퍼 세컨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각속도의 비율은 그냥 초당 회전수의 비율하고 당연히 같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오메가가 2파이 f 이렇게 되는데 2파이 약분이 되니까 f0분의 f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또 이 식도 f는 f0 곱하기 i분의 i0가 돼요. 근데 나중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m r의 제곱이고, 처음 관성 모멘트는 이제 아래 원판만 돌아가고 있으니까 2분의 1 m r의 제곱이고, 여기 f0가 3.3이었으니까 요게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얼마예요? 6분의 5죠? 6분의 5분의 얘는 6분의 3이니까 5분의 3 곱하기 3.3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중요한 문제는 뉴턴의 제2법칙, 회전에서의 뉴턴의 제2법칙, I 알파 또는 이걸 구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 보존,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문제들을 다 정리해 봤습니다. 유체에 관한 문제 여러분들 잘 풀고 있겠죠? 예.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